반갑습니다. 자연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터리 폭발과 원인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화면이요. 이 배터리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는데 이 부분이 저희 산에 태양광 배터리에서 충전을 한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시간에 태양광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산에다가 했는데 이것을 이제 충전을 시키는 배터리가 필요했죠.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 두 개로 충전을 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파편이 10m 이상까지 이렇게 날아가서 떨어져 있는 이런 아주 심각한 폭발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 나름의 원인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산산조각 난 배터리 윗부분에 그 파편들을 제거하니까 이렇게 배터리의 셀이 완전히 다 보이고 있습니다.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셀로 되어 있죠. 이게 보통 2.1V 하나에 1.1V씩 돼서 이것이 6개가 연결돼서 12V의 배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가 다 보이게, 셀이 보이게 이렇게 완전히 다 산산조각이 난 거죠.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요. 가장 첫 번째 문제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배터리, 델코 배터리가 이렇게 위험하게 배터리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분석을 하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파편이 10m 이상 날아가는 이런 문제는 이건 델코 배터리에서 좀 새롭게 시스템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안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폭발이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서 10m 이상 파편이 날아간다면 이 주위에 예를 들어서 배터리 주위에 있었다 사람이 그러면 심각한 부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배터리 체크할 때는 배터리 여기 가갖고 고개를 숙이고 배터리 바로 위에서 보기도 하고 파란불이 있는지 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 순간에 이런 폭발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면 끔찍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든 간에 컨트롤러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제 생각에는 배터리를 만들 때 이렇게 위험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것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된다. 안전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폭발하더라, 이 마찬가지 안전인데, 폭발하더라 파편이 사방으로 날리고, 날아가고, 황산이 밖으로 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안에 전액이 물론 황산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황산이잖아요. 황산을 가지고 이렇게 폭발이 일어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파편이 10m 정도 날아갈 정도면, 이 안에 그 순간에 황산도 당연히 튀어나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배터리를 만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배터리 제가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짚어 보고 문제가 어디에 있었느냐 또한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델코에서 배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제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넬은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 5개인데 요 5개 중에 이게 12V입니다. 2개가 12V. 요거는 3개는 24V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24V와 12V 섞어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이 두 개를 이제 보면은 이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은 이게 1년 이상 제가 2년 가까이 이 배터리로 사용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오래 사용 못했겠죠. 문제가 여기에 있었다면 물론 여기에 100% 없었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판넬 중에 제가 요게 24V라 그랬죠. 24V 요게 한낮에 측정을 해보면 38V 정도 나옵니다. 38V. 요것도 38V.
요것도 38V가 나와요. 그리고 요거는 18V 정도가 나옵니다. 예, 12V용이니까 요것도 18V 정도가 나와요. 이건 작은 거, 조금 작은 겁니다. 이 두 개를 연결하면 당연히 38V가 나오죠. 예, 거의 같이 나옵니다. 뒤에 0점 소수점까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38V에 얼마 정도가 나옵니다. 예, 한낮에 나올 때. 이렇게 해서 이 한 개의 판넬이 이 두 개의 판넬 12V 두 개 연결하면 24V가 되니까 24V 판넬 요거하고 같은 게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게 제가 측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 배터리 부분은 12V죠. 예, 델코 12V 250A짜리 배터리 두 개입니다.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 이렇게 했죠.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돼 있죠. 두 개 연결하면 12V짜리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면 24V가 됩니다. 그러면 24V용 배터리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 제가 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죠, 지금. 자, 그 다음 이거는 컨트롤러인데, 컨트롤러에 보면은 지금 26.5V 제가 찍은 건데, 여기에 24V 이상 되면은 여기에서 인버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 24V짜리 지금 배터리가, 이 배터리 전압이 여기 이제 나오는 거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니까 24V 이상 되면은 인버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방전이 배터리에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인버터고요. 인버터는 크게 지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충전이 된 상태를 220V로 사용하는 거니까, 예, 인버터가 이렇습니다. 그 태양광 그 연결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연결 순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1번이 배터리에서 컨트롤러입니다. 예. 2번이 그 다음에 태양광에서 컨트롤러를 연결하는 거죠. 1번이 배터리에서 컨트롤러를 연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태양광에서 컨트롤러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 인버터로 나가서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이걸 먼저 패널을 먼저 연결해라,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분한테. 왜냐하면 판매하시는 분한테 물어봐야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구입할 때는 물어봐야 됩니다. 이 판넬 어느 것부터 연결해야 되느냐. 그럼 대부분은 1번입니다. 1번 배터리에서 컨트롤러 연결하고 그 다음 여기 태양광에서 컨트롤을 연결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비추어 봐도 배터리가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예, 배터리가 먼저 연결되고, 물론 저는 반대로도 해봤었습니다. 전에 이것도 연결해보고 했는데 그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오랫동안 그 한 번 연결했던 것이 오랫동안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책임 문제를 이야기를 한다면은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이렇게 연결했는데 괜찮다가 1년 후에 문제가 생긴 것도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하여튼 제가 테스트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고, 제 생각은 일반적으로 대략 말하는 이 부분, 배터리를 먼저 컨트롤러에 연결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 컨트롤러가 겸용도 있거든요. 12V, 24V 겸용도 있는데, 그럴 때는 배터리를 먼저 연결하면 이 컨트롤러가 이 배터리가 몇 볼트인지를 먼저 체크를 하는 거죠. 12V냐 24V냐, 이 사람이 24V짜리 배터리를 사용하느냐 12V짜리를 사용하느냐를 컨트롤러가 먼저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하고 컨트롤러 먼저 연결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에서 나오는 거죠. 태양광에서 나오는 거는 항상 24V짜리 같으면 24V 이상이 되니까, 예. 그리고 12V 같으면은 뭐 12V 이상, 뭐 18V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들어오는 것은 2번은 항상 거의 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1번 배터리를 먼저 연결하는 것이
좀 상식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많은 사람들이 1번을 추천을 합니다. 제가 여러가지 그 컨트롤러를 여러가지를 전에도 이전에도 컨트롤러 사용한 게 있고요. 12V 용으로만 사용해 본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문의를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1번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물어보시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연결 순서를 좀 잘 생각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폭발이 났다 그러면 그때 그 구입처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보면은 태양광 판넬 제가 가지고 있는 요번에 그 폭발이 일어난 태양광 판넬의 그 사양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MP 35.2V, 예, VOC 44V. 이게 이제 24V 짜리는 이 패널은 24V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12V에는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여기에는 뭐 VOC는 무부하 C 전압이고, 뭐 쇼트일 때 전류값이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 되고, 이 판넬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측정을 하면은 태양이 한낮에 보면 제가 측정한 걸로 보면은 38V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걸로 연결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류 전압과 관련돼서 그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암페어가 컨트롤러 암페어가 중요한데, 컨트롤러 암페어는 이 컨트롤러 구입하는 분한테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예, 이것도 물어봐야 돼요. 이분들도 나름대로 다 계산을 해갖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물어봐야 됩니다. 12V는 30A 같으면 360W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4V 같으면 720W가 나오는 패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나누기를 하면은 30A가 나오죠. 요것도 24도 720 나누기 24 요거 하면, 나누기 하면 30A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로 나눠서 사용하면 돼요. 제가 사용하고 175W는 4장을 사용한다고 보면 되니까 요것도 한 29 정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30W를 사용하면 된다. 제가 생각에는 좀 넉넉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다음에 사용하려면은 2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로 제가 하나 삼을 거는, 제가 산에서 이 패널을 가지고, 태양광 패널을 가지고 하면서 냉장고 작은 걸 하나 돌렸어요. 8.3kW짜리를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월 3.8을 돌렸는데, 제가 계산을 전에 했을 때는 배터리 24V짜리로 해서 11A 정도만 하면 이 냉장고는 돌아간다. 그래서 넉넉하게 해서 30A짜리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장마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장마철이나 뭐 겨울에 해가 짧거나 이런 쪽에서는 정확한 계산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넉넉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문제로 삼은 부분은 뭐냐면, 연속되는 충방전, 이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키고 폭발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충전과 방전을 너무 자주 하니까, 냉장고는 그래도 컴프레셔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많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니까 간혹 보면은 충전이 돼 있다가 컴프레셔가 돌아갈 때는 보면은 약간 전기가 어두워지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충방전이 좀 심하게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명을 짧게 하고 폭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배터리로 충전해서 쓸 때는 이 부분을 생각해서 좀 전력이 충분할 때 냉장고 같은 거는 쓰는 것이 좋겠다. 물론 노트북이라든지 뭐 간단한 전구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폭발이 되고 나니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것들이 문제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때 좀 전에 봤던 이 부분,
태양광의 연결 순서 이거 좀 잘 지켜주시고 물어보고 잘 지켜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충방전이 심하게 일어난 제품을 쓸 때는 충분한 전력이 이루어졌을 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델코에 지금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폭발이 일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하니까 델코 배터리에서 분석을 해보겠다 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는데 이 부분을 분석을 한번 해본다니까, 제가 델코에서 방문하면은 저도 같이 열심히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음 시간에 배터리를 어떻게 태양광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제네레이터에서 충전을 해서 이렇게 우리 자동차에 전기를 쓰니까 이 자동차 배터리나 태양광 배터리나 다 마찬가지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쓰는 모든 전기 제품의 배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물론 이제 리튬 배터리냐 납 배터리냐 이런 것 때문에 다른데, 이거는 이제 납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달라도 결국 원인은 같은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델코 배터리 전문가들과 분석한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태양광이나 자동차 배터리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